자, 오늘은 우리 이제 3과목 유통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 마케팅. 자, 기존에 있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물류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개념들을 정확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 우리 이제 전략 하면서 이제 개요가 나와 있는데, 자, 마케팅에 있는 개념에다가 유통의 부분을 플러스한 거예요. 그럼 마케팅이란 건 뭐예요? 결국 보면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와 있어요. 학자들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결국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자, 결국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보면은 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자,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가 무엇이냐? 그들의 니즈가 무엇? 왓이에요, 왓. 그들의 니즈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솔루션을 제공하느냐예요. 물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경영의 환경도 들어가고요, 4PS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룰 STP나 또는 어떤 수학 분석들 또는 PCG 매트릭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혼합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니즈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밑에 보면은 이제 관련된 용어들이 나왔는데, 로지스틱스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물류에서. 그쵸? 제품을 이제 원재료를 조달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만들고 이제 소비자한테 쭉 가는 단계에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그 흐름을 관리하느냐를 보는 거고요. 상권이란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품을 팔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입지, 소비자들이 가까운 곳에 우리가 입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좀 더 와서 편하게 쇼핑의 즐거움도 얻을 수 있으면서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를 보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 지리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얘기하고요. 판촉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점포에 왔을 때, 우리 점포 방문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사고 싶어 하는지 사게끔 만들어주는 욕구를 자극시킨다고 하죠.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신발이나 이런데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들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디스플레이 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빛, 그리고 색채, 그리고 향기, 음악,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었고, 아, 내가 저 신발을 꼭 사고 싶어 라는 마음을 들게끔 해주게 되는 하나의 도구들입니다. 자, 상품화계,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머천다이징, MD라고 얘기하는데, 소비자들의 수요를 이제 파악을 합니다. 과연 소비자가 어떠한 제품을 원하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이때 결국 중요한 건 여기서 소비자한테 팔릴 수 있는 제품의 선정이에요.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 이거 만들면 팔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욕구를 파악하나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 즉, 팔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나면 우리가 팔릴 수 있는 제품이 있겠죠.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화 계획. 그러니까 제품을 상품화시키고 소비자들 시장에 두고 프로모션을 해갖고 이런 제품이 있다. 소비자들이 이거 꼭 사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환경 분석. 우리가 이미 벌써 1과목에서 얘기가 많이 됐었던 분야입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시험에 또 다시 나오고 있어요. 볼게요. 기업은요,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하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둘러싸여 있어요. 오늘과 내일과 열흘 후에는 분명히 경영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국제 유가나 어떤 이런 부분들의 환율의 변화에 의해서도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은 우리가 흔히 환경을 크게 보면 이제 미시적 요인, 거시적 요인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주로 거시적 요인, 크게 말하면 우리 이제 외부 환경이 되는 거죠.
내부 환경은 미시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뻔해요. 어떤 요소와 요소가 어느 환경에 속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답은 알고 있어요. 벌써 많이 다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표가 보면은 되게 뭐 그림도 있고 글도 많은데 정리하면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거시적 요인은 외부 환경, 즉 뭐예요? 기업이 함부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기업이 함부로 임의로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소비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럼 얘들은 어때요? 반대로 기업이 통제가 가능한 요소들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자, 외부 환경에 우리가 뭐가 있죠?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자, 보면은 뭐가 있냐?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 사회, 뭐 지난 시간 했지만 문화, 정치, 경제, 법,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내부는 기업이 통제가 임의로 가능한 것들인데 중간상들 또는 주주, 고객. 자, 요 내용과 표를 정리하면 딱 요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기업이 소비자들을 이제 경영을 하면 있었고 어떤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들, 경제, 법을 함부로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소비 심리나 어떤 문화적인 것들, 명절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들도 기업이 자, 명절에는 앞으로 음식을 하지 말어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함부로 기업이 손을 댈 수가 없는 영역이다. 하지만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 작은 의미로 봤을 때는 가능한 것들. 기업이 만약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유통이나 물류에 있어서 중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들을 이제 관리함에 있어서 만약에 소비자한테 주는 서비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 뭔가 소비자 불만족스러워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하고 거래를 맺고 있는 중간상들, 특히 유통업자, 수송, 보관, 하역 등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의 거래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주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마찬가지야. 우리가 목표 잡았던 고객들이 안 사. 그럼 우리 제품이 뭔가 문제가 있던지 고객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타겟을 바꾸자. 고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즉, 기업이 함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내부 환경. 하지만 외부 환경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손을 대기가 어려운 영역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 분석에서는 여러분들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을 무엇이 있다는 건 무조건 첫 번째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죠. 기업이 통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 푼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교재에 그 표를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도 출제가 계속 되고 있죠. 자, 소매 고객의 특성. 이제 고객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고객인데, 고객의 특성과 점포의 선택을 보게 되는데, 자, 고객의 특성을 보면 장소 및 시간의 편리성. 일단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이 아닙니다. 고객들이, 내가 장을 봐야 돼. 그럼 내가 장을 보기 편한 장소로 가죠. 예를 들면 내가 쌀을 사야 돼요. 그럼 내가 농촌까지 가서 쌀을 사올 수는 없는 겁니다. 즉, 내가 고객이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입고 가서 내가 제품을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같이 진열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할인점들 이마트나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코스트코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구매하는 거예요.
때 편하게 구매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장소와 시간상의 편리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성 첫 번째는. 두 번째, 분위기와 환경. 우리가 보통 쇼핑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 쇼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이벤트 같은 것들 많죠. 또는 아이를 업고 온 엄마가 아이를 잠깐 맡겨놔야 돼. 그럼 요즘 웬만한 마트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습니다. 또는 수유방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맡겨놓고 가서 장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문화센터 같은 뭐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즉 쇼핑도 하면서 내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누구의 입장? 고객의 입장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과 가격이 나옵니다. 해당 제품은 어떠한 퀄리티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보면 똑같은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뭐 참치캔을 산다. 그러면 어때요? A회사, B회사, C회사 분명히 제품도 나와. 근데 가격 차이는 분명히 천저히 다릅니다. 용량도 비슷해. 하듯이 내가 딱 제품 보고 가격도 비교해 볼 수 있고 회사 브랜드도 볼 수 있고 퀄리티도 볼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누구의 입장? 고객의 입장. 그리고 단순히 사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보와 상호작용한다. 분명히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것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보, 이런 정보 제품도 있었네? 다음엔 저런 것도 한번 내가 사봐야지. 일단 저 이름만 알아와. 그리고 검색을 해봅니다. 아, 이런 제품이 있구나. 그래서 마트나 이런 데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나만 몰랐던 제품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새롭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거는 서비스예요. 유형의 제품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점점 기술이 발달함에 의해서 소비자의 욕구는 다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하나 샀다고 하나 더 주세요 라는 서비스의 개념이 아니라 부피가 큰 제품들일수록 특히 뭐 냉장고나 세탁기일수록 어때요? 이미 그 제품 가격에는 유형의 제품 가격에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얼마큼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점포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판매원의 어떠한 친절도도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같은 돈 주고 사는데 A 점포는 친절한 데 비해서 B 점포는 판매원이 참 불성실하고 그리고 너무 소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도 소비자들은 점포를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요. 자, 점포를 선택하는 데 입장에서 보면은 위치 및 운영 시간. 자,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주거 생활이나 또는 회사 근처 이런 데 입지하는 게 좋죠. 무슨 산 위에 있거나 시 외에 있거나 라면 좀 많이 힘듭니다. 물론 소비자가 내가 이 제품 꼭 구매할 거야 라고 해서 멀리까지 가는 경우 전문품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어렵다라는 거고. 운영시간. 예전 같은 경우부터 11시 정도나 12시 되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있지만 온라인은 24시간 되고요. 오프라인 중에서도 이제 24시간 영업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이들은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증가하는 겁니다. 물론 여성들의 사회생활 증가와 그리고 업무가 되게 과중한 관계로 늦게 퇴근하거나 새벽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시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레이아웃, 어떤 형태, 그리고 표준화와 동선. 동선이란 건 뭐예요? 소비자가 움직이는 그 거리를 얘기하죠. A라는 곳이 소비자의 집이에요. 그러면 B라는 곳은 우리 점포인데 이 사람이 본인의 집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데는 어떠한 동선을 경유해서 오느냐, 바로 오느냐, 아니면 중간에 관공서를 지나서 오느냐, 아니면 학교를 지나서 오느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오는데 그것들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고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외관, 간판 참 중요하죠. 너무 화려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또 눈에 안 띄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뭔가 다른 어떠한 소매 점포나 경쟁 사항은 좀 독특한, 차별화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작으면 소비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는 제품이 너무 별로 없어 보여 라는 인상을 주게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유통 목표의 정립에서 보면은 서비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효과성 차원에서의 목표다. 자, 효과. 얼마큼 서비스를 잘 제공했느냐. 결국 효과에 나중에 판단한 건 효과 부분이에요. 그렇죠? 많냐, 적냐, 잘했냐, 못했냐를 보게 되는 거고요. 비용의 절감을 고려한다. 목표예요. 역시 얘는 효율성이에요. 자, 기업은 어때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 절감을 시키고 고객한테 최대의 만족을 주고자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바로 이제 시장 세분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시장 세분화 하면 우리가 STP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보면은, 자, 시장 세분화, 전체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의 차이나 마케팅 정책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니은이에요. 진짜 개념은 밑에 있어요. 전체 시장을 비슷한 기호와 특성으로 가진 차별화된 마케팅 프로그램을 원하는 집단별로 나눈다. 예를 들면은, 하나의 전체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유를 예를 들었는데, 우유를 볼게요. 예전에 20세기에는 우리나라의 흰 우유가 상당히 대세가 됐었죠. 근데 이때는 어떠한 과학과 기술에 많이 발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흰 우유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팔렸는데 지금의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어때요? 이 욕구가 다양해집니다. 뭐 커피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놓고 보겠습니다. 자, 우유 시장을 예를 들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의 전체 시장이 있죠. 하나의 전체 시장을 비슷한 기호와 특성을 가진 차별화된 프로그램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커피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단,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단, 딸기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단. 이렇게 나눈 거죠. 바로 이게 하나의 시장 세분화의 개념이에요. 되게 쉬워요. 그렇죠? 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시장 세분화 요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시장 세분화 요건도 별 한번 칩니다. 자, 되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긴 하지만은 지문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면 유지 가능성. 보면은 세분 시장이 충분한 규모이거나 이렇게 나눠진 시장이 충분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해당 시장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정도가 커야 돼. 내가 기껏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서 내가 여기는 100명밖에 없는데 내가 한 1000명이 살 수 있는 물건을 갖고 들어가 봐요. 그럼 여기서 이익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바로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사업이란 건 어차피 남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거기서 이익을 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유지 가능성. 자, 두 번째 측정 가능성. 자, 개념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종류는 5개밖에 없습니다. 마케팅 관리자 각각의 세분 시장 규모 및 구매력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익도 내는 걸 중요하지만 마케터들이 이렇게 각각의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들이 들어가서 마케팅 조사 등을 통해서 아,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구매를 할 것 같다. 예측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들어가면 막 팔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각각의 시장 들어갔을 때 얼마나 팔릴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가능성. 자, 세 번째는 실행 가능성.
각 세분 시장에서 각각의 세분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매력 있고 이들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도. 딱 들어갔을 때 소비자들이 정말 혹해서 살 수 있는 것들. 소비자들은 커피를 좋아하는데 여기다 우유를 접목시켰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이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 아주 푹 빠져서 살 것 같아. 그 만들어주는 거. 실질적으로 구매를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 접근 가능성. 자, 시기적절한 마케팅 노력으로 인해서 해당 세분 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자, 마케팅이라는 건요,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에 제때 제공을 해야지 그것이 상당히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시장에 진입을 제대로 못하거나 엉뚱한 시기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비자한테 적절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자, 예를 들면 소비자 제품을 샀는데 거리가 좀 멀어, 집하고. 그러면 배송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번. 이것은 지금 시장을 세분화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커피 우유를 좋아하는 집단하고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는 집단, 그리고 딸기 우유를 좋아하는 집단으로 나눠놨는데, 자, 내부적 동질성. 자, 분명히 봤을 때 어때요? 커피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 우유 좋아하는 사람께 모였어요. 내부적으로 다 동질성을 지니고 있죠. 바나나 우유도 좋아하는 사람께 모였고요. 딸기 우유도 좋아하는 사람까지 모였고. 더 예를 들면 우리 연예인들 보면 어때요? 어떤 가수 누구 하면 팬클럽들이 있고, 그 팬클럽들은 다 하나의 그 가수들 좋아하기 때문에 모인 내부적으로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신 외부적으로 어때요? 이질성은 어때요? 커피 우유 좋아하는 사람한테 딸기 우유 좋아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간에 적대적이에요. 커피 우유랑 바나나 어때요? 내부적으로는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지만은 외부적으로는 어때요? 집단과 집단 간에 서로 이질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게 시장 세분화 요건 5가지다. 요것도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하고 묻는 건 옛날 문제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묶어놓고 개념 설명한 다음에 시장 세분화의 어떤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면 이 내용과 매치되는 시장 세분화의 요건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정도는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표적 시장의 선정을 보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이게 STP의 이제 S가 되죠. 그러면 이제 T를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자, 차별적 마케팅 전략.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용이 긴데 핵심 하나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차별적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전체 시장을 여러 개의 세분 시장 이렇게 나눴죠. 나눴을 때 이들 목표를 각각으로 삼는 거야. 즉,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우유 시장에 들어왔는데, 이 우유 시장에서 나는 좀 자원들도 좀 풍부하고 돈도 좀 많어. 좀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싶어. 좋아. 소비자들의 니즈를 조사해 보니까 커피 우유,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이런 거 참 좋아하더라. 좋아. 그럼 나는 이 시장을 모두 다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별화시켜요. 커피대로 커피대로, 바나나는 바나나대로, 딸기는 딸기대로 차별화시킵니다. 한 회사가 다 갖고 있는 거죠. 이때 다른 세분 시장의 상이한 욕구, 각각의 상이한 욕구, 커피, 바나나, 딸기 좋아하는 사람 모였죠. 이때 이것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출을 올리겠죠.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자, 이때 장점은 뭐야? 전체적인 매출은 증가해. 왜? 어떤 한 우유 회사, 우유만 하는 게 아니라 딸기 우유도 하고, 커피도 하고, 바나나 우유도 하고, 현존하는 우유 시장에서 모든 종목을 다 취급하니까 어때요? 매출이 올라가요. 물론 안 올라간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면 전체 시장의 매출, 한 회사의 전체적인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뭐예요? 각각의 세분화된 시장, 커피, 바나나, 딸기 이게 세분화됐는데 여기에 차별화된 제품과 당연히 광고를 하겠지. 그럼 뭐가 많이 들어? 여기에다가 광고하고 사람들 쓰고 여기도 광고하고 사람들 쓰고 광고하고 사람들 쓰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비용이 초래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주로 자본이 풍부한 대기업에서 많이 써요. 대기업. 이해가 되죠? 돈이 많으니까 다 투자하는 거예요. 다 투자하는 거예요. 대신 많은 비용도 나가. 하지만 그게 감당이 되니까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게 하는 거죠. 소비자 욕구에 부합합니다. 대신 돈은 좀 들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뭐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자동차를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끔 나누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활동 각각 들어가는 거죠. 대형차의 경우는 어떠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고, 소형차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이나 세금이 인하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각각 마케팅은 다르게 하지만 결국 한 회사의 제품이야. 그래서 전체 매출이 들어가고 올라가고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을 한다라는 거죠. 자, 대신 반대로 이제 무차별 전략을 보면요. 전체 시장을 하나의 동일한 시장으로 본다. 그 단일의 제품으로 공략한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유면은 오로지 흰 우유야. 흰 우유만 갖고 그 시장에 들어가는 거야. 다른 우유 안 만들어. 그래서 먹고 싶으면 먹고 사기 싫으면 말아라.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 어때요? 맛도 똑같죠. 그리고 로고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그래서 전 시장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나미 볼펜 이렇게 누르면 딱 되는 거 100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통이 하얀 거. 이런 것도 어때요?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한 시장에서. 변형을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을 한다, 안 한다? 못 하는 거예요. 자, 대신 부응은 못하지만 어때요? 얘네들이 차별적인 전략은 어때요? 각각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지만 얘네들 어때요? 그냥 없어요. 그냥 흰우유만 하나만 하기 때문에 어때요? 비용이 차별적인 마케팅에 비해서 어떻다? 줄어드는 거예요.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소비자 니즈에는 부응하지 못한다. 또 하나, 흰우유만 하다가 어때요? 나중에 후발주자가 생겨요. 후발주자가 저기는 흰우유를 갖고 대세를 잡고 있지만 우리가 바나나도 만들고 커피우유도 만들고 딸기우유 만들어보자. 즉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하는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들어올 수 있는 뭐예요? 니치 마켓. 다시 말하면 뭐예요? 틈새 시장을 공략당할 수 있어요. 틈새 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되는 게 바로 무차별적 전략입니다. 그러면 집중적 전략은 뭐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시장에서 전체 시장에서 소비자 니즈에 따라 나눴는데 딱 보아하니 사람들이 커피 우유를 100명 있다. 100명 중에 80명이 이걸 선호한다더라. 80%가. 그리고 바나나 우유 10%, 딸기 우유 10%만 선호한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하시키자.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다 우리가 만들 수 없어. 그렇다고 전체 시장 하나로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그러면 시장 조사를 통해 갖고 우리 여기 한번 승부해보자. 가능성 있다. 즉 얘네들은 뭐예요? 자원이 부족한, 자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지만 일단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 올인한다고 하죠. 올인. 한 곳에 다 집중적으로 여기에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만약에 이 시장이 갑자기 확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 여지를 둘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